박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손주 지우의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개고 옷을 갈아입은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다듬어둔 시금치와 도라지, 고사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부터 뭐 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말순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지우 돌잔치에 쓸 음식 만들려고요. 말순이 언니도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죠. 우리 지우 돌잔치인데. 두 사람은 근처 한식당 주방을 빌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삼색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고 수수팥떡을 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드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죠. 오후 2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뷰가 압도적이었어요. 며느리 서연이 예약한 이곳은 순자가 평생 와본 곳 중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에요. 레스토랑 직원이 안내한 곳은 메인홀 구석의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음식 용기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배치했어요. 양식 뷔페가 차려진 메인 테이블 옆이라 그녀의 한식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 민준이 손주 지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손주를 안으려 했지만 뒤에서 걸어오는 며느리의 모습에 손을 멈췄어요. 서연은 명품 브랜드의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병원 동료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이 따라왔죠. 서연은 순자를 힐끗 보더니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메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이 며느리예요? 김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오늘만큼은 참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병원 동료들, 민준의 회사 사람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까지 50여 명이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죠. 순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외과 전문의 서연입니다. 바쁜 수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우를 위해 완벽한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손뼉을 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돌상 위에는 청진기, 마우스, 마이크 같은 현대적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이에 순자가 몰래 올려둔 전통 북과 책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아빠의 응원을 받으며 돌상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결국 붓을 움켜쥐었어요.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지우에게서 붓을 빼앗아 청진기를 쥐어주려 했죠. 여보, 저거 누가 올려놨어요? 서연이 민준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치워요, 지금 당장.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이때 서연의 병원 동료인 최 과장이 순자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송편 하나를 집어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역시 한식이 최고예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순자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과장은 계속해서 나물을 맛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최 과장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최 과장님, 저런 비위생적인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HACCP 인증도 없잖아요. 특히 아기들한테는 정말 위험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순자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의 돌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은 미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의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갑자기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저기요, 매니저님. 서연이 손을 들어 레스토랑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외부 음식 반입은 위생 규정 위반 아닌가요? 이런 걸 왜 허락하신 거예요?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순자의 테이블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레스토랑은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음식 용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에 있던 김말순이 황급히 다가와 함께 음식을 치웠습니다. 두 노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떡? 아이는 순자가 만든 송편을 가리키며 울었어요. 아까 한 입 먹어본 송편이 맛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버둥거렸지만 그녀는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지우야, 할머니 음식 먹으면 배 아파. 엄마가 준비한 케이크 먹자. 싫어. 떡 먹을래. 지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쏠렸어요. 순자는 음식 용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며느리를 향해 걸어갔어요. 서연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음식 만들어서 우리 아들 키웠어. 단 한 번도 배탈 난 적 없어. 내 손주가 먹고 싶다는데 왜 못 먹게 하니?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님, 시대가 달라요. 요즘은 HACCP 인증도 없는 음식은 아기한테 주면 안 돼요. 어머님은 그런 것도 모르세요?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서연의 병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은 식품 안전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순자는 몸을 돌려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런 음식 준비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이 돌잔치 준비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분위기 망치시면 어떡해요?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몸을 돌린 순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가 분위기를 망쳤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너야말로 며느리로서 도리는 하고 사냐?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인사 한 번 본 적이 없구나. 레스토랑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민준이 황급히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엄마, 여보, 제발 그만해요. 오늘은 지우 돌잔치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쌓였던 3년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집안일은 우리 아들한테만 다 떠넘기고 나한테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며느리냐?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민준에게 떠넘기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마주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라서 바쁜 거 이해 못하세요? 바빠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어머님은 평생 집에만 계시면서 제 일이 얼마나 힘든지 뭘 알아요? 하루에 수술 3건씩 하고 환자들 돌보고 논문도 써야 하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의 병원 동료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내가 어떻게 병원에 취직했는지 기억하니? 내가 우리 친척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자리 만들어준 거 잊었냐?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병원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서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순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챘습니다. 순간 서연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어요.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짝! 서연의 손바닥이 순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뺨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떨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이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을 곧게 펴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침착함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뺨을 확인하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어요. 괜찮다. 순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서연이 더 당황한 표로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객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전 장면을 촬영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김말순이 순자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내가 다 찍었어요. 방금 그 장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핸드백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무언가 많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봉투를 메인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은행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서연의 의대 등록금 납부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1년에 5천만 원씩 4년간 총 2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순자가 국회의원인 친척에게 보낸 부탁 메시지였어요. 서연의 병원 취업을 도와달라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병원 동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최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왜? 민준이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세 번째 서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을 떨었어요. 총 13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서연이 사진을 낚아채려 했지만 순자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3년 전부터 내 행동이 이상하더라.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병원 간다고 하고 우리 아들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너를 조사했어.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빼고 사진들을 쳐다봤어요. 순자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었어요. 서연의 이름으로 된 카드 사용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3개월 동안 13번 만났더라. 매번 같은 호텔이었어. 순자는 각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사무적으로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그랬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순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 계약서였어요. 3억 원을 순자의 계좌에서 이체한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대 등록금 2억, 병원 취업 청탁, 신혼집 보증금 3억. 5억이 넘는 돈과 인맥을 우리 집안에서 썼어. 순자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우리한테 뭘 해줬니? 명절에도 안 오고 집안일도 안 하고 시어머니 뺨이나 때리고. 서연의 부모가 하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순자는 핸드백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미 변호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거에 서명해.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 줄게.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부하면 이 모든 내용을 의료계 전체에 알리겠어. 내가 청탁으로 취업했다는 것,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시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까지. 서연의 병원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무너진 표정으로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꺾였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순자는 이혼 서류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오열했습니다. 화려했던 돌잔치는 순식간에 참담한 현장으로 변했어요. 하객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신 사가족의 선택. 돌잔치장은 삽시간에 텅 비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둘러 레스토랑을 빠져나갔고 남은 건 가족들 뿐이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며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순자는 천천히 손주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그쳤어요. 순자는 지우를 꼭 안고 레스토랑 출구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로 기어가듯 순자를 따라갔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 문을 나섰어요. 김말순이 순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이 민준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봐줘. 민주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도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따라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겨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손주 지우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지냈어요. 민주는 매일 퇴근 후 어머니 집에 들러 아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연과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들아,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순자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생각은 확실해. 저런 사람하고는 못 살아.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가 가득했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우 생각하면 지우는 내가 키울게. 넌 걱정하지 마.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흘 후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그를 맞이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 측 잘못이 명확하니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쓸쓸함이 어려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서연은 병원 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했어요. 서 선생, 요즘 병원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취업 청탁건도 그렇고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원장의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어요. 사직서 쓰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원만하게 마무리합시다. 서연은 원장실을 나와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했던 의사 가운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틀 후 서연의 부모가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댁, 저희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못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손주라도 가끔 보게 해주실 수는 그것도 안 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합의 이혼을 제안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서류에는 양육권 포기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서연의 변호사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우를 가끔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안 돼. 그 사람이 다시는 지우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각서를 받아. 민준은 어머니의 뜻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각서에 서명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손주를 볼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혼 조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어요. 서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민준은 그렇게 대답하고 이혼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어나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짐을 싸서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순자의 집 앞을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지우가 할머니와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는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커튼을 닫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주는 지우를 데리고 박 과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어서 와요, 민준 씨. 박 과장의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제 동생 김지은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은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많이 들었어요. 지우가 지은을 보자 숨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지우야. 이모가 선물 준비했는데 볼래?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공룡 인형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공룡? 아이는 인형을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호감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 시간 4명의 어른과 지우는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은 지우가 밥을 흘리자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선생님이라 그런지 아이 다루는 게 익숙하시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1년에 25명씩 맞다 보니까요. 애들이 정말 귀여워요. 지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주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식사 후 박 과장 부부는 설거지를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거실에서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힘드시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한테 들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도 가끔은 외롭긴 하죠. 저도 비슷해요. 35살인데 아직 혼자예요.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지만 좋은 인연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공룡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날 이후 민준과 지은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은은 주말마다 지우와 함께 동물원이나 박물관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민준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지은의 배려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2달 후 민주는 어머니에게 지은을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은을 살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순자가 좋아할 만한 한과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초등학교 교사라고 들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구로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맡고 있어요. 우리 지우 잘 봐주신다면서요?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지은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 대한 경계심이 컸지만 지은의 솔직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 아들, 한번 결혼 실패했어요. 아시죠? 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워요. 또 우리 아들이랑 손주가 상처받을까봐. 지은은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천천히 가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순자는 지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지은은 자주 순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순자와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이 나물 무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장하고 참기름 넣고 살살 무치는 거야. 순자는 자연스럽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지은은 열심히 배우며 메모까지 했어요. 전 며느리는 이런 거 배우려고도 안 했는데.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지은의 말에 순자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과 지은의 관계는 깊어졌고 지우는 지은을 완전히 따랐어요. 어느 일요일 지우가 지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주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야, 지은 이모라고 불러야지.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좋아.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지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저 지은 씨랑 재혼하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 진심이 느껴져. 너하고 지우를 정말 아끼더라. 엄마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번엔 내가 시험하지 않을 거야.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싶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석 달 후 민준과 지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어요. 지우는 새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 후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며 조화롭게 살았어요. 어느 봄날 지은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어제 검사했는데 2줄이 나왔어요. 민준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다음 날 저녁 부부는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막 저녁 준비를 마친 참이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둘째가 생겼어요.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아이고, 잘됐다.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매일 와서 음식 해줄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임신 중에는 무리하면 안 돼. 엄마가 도와줄게. 순자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부터 순자는 거의 매일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지은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순자가 말렸습니다. 너는 좀 쉬어. 임신부가 찬물에 손 담그면 안 좋아. 하지만 어머님이 매일 이러시면 제가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가족이잖아. 순자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7달이 지나고 지은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민주는 병실에서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야, 와서 동생 봐. 6살이 된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잠들어 있었어요. 동생 예뻐? 응, 예뻐요. 지우는 아기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순자는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태어난 후 순자는 한 달간 아들네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깨는 아기를 돌보며 며느리가 푹 쉴 수 있게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도 주무세요. 지은이 일어나려 하자 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낮에 지우도 돌봐야 하잖아. 내가 할게. 순자는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금방 잠들었어요. 한 달 후 순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들네 집을 방문해 손주들을 돌봤어요. 어느 주말 가족 4명은 함께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순자는 유모차를 밀고 민주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는 돗자리와 도시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그네 타고 싶어요. 지우가 놀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순자는 지우와 함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아기를 돌봤어요. 여보, 행복해요. 지은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가족을 감싸고 있었어요. 순자는 지우를 그네에 태우며 멀리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느껴졌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더 높이.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네를 더 세게 밀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돗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김밥과 순자가 만든 떡볶이가 펼쳐졌어요. 어머님,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 집에서 같이 만들어 보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식사 후 지우는 공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유모차 속 아기를 바라봤어요. 아기는 파란 하늘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예쁘지, 우리 손주?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손주 둘이나 있으니 복 받으셨네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할머니, 내일도 놀러 올 거죠? 그럼 당연하지.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같이 드세요. 그래, 그럴까? 가족 다섯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행복이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8살이 되어 초등학교 2학년에 다녔어요. 동생 지아는 3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손주들을 돌봤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순자는 지우를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아는 아빠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지우는 집에서 밀린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지우가 도복을 입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카페 밖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의 모습이 서연과 닮았습니다. 여자는 홀로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맞았어요. 서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없고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밖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근처 놀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도 모르게 카페를 나와 서연을 따라갔습니다. 놀이터에는 주말이라 아이들이 많았어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지후 또래의 아이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순자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결국 순자는 서연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권도 학원으로 돌아가 지우를 기다렸어요. 할머니, 오늘 품새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꼭 안았어요. 그래, 우리 지우 잘했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쓸쓸한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지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잠깐 딴 생각했어.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지우 학원 잘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 순자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봤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아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며 입 주변을 온통 더럽혔어요. 지아야, 천천히 먹어. 지은이 냅킨으로 딸의 입을 닦아줬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민준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지우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지후와 지아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지후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지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식사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서연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 외롭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며 살고 있을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서연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잘 살아라, 서연아. 순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전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가서 손주들에게 아침을 먹였어요.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고 민주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까요?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지.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이미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어요. 현재가 소중했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가족이 소중했어요. 순자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단풍이 물들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일요일, 가족들은 남산 야외 식물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순자는 지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기 다람쥐. 지아가 나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네, 우리 지아 눈이 정말 좋구나. 순자는 손녀를 안아 올려 다람쥐를 더 잘 보게 해주었습니다. 지아는 깔깔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앞에서는 민준과 지은이 지우와 함께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크고 예쁜 낙엽을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표본 만들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책에 끼워두자. 가족들은 벤치가 있는 곳에 도착해 잠시 쉬었습니다. 지은은 준비해온 간식을 꺼냈어요. 샌드위치와 과일, 그리고 순자가 만든 약과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약과가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잘 만들잖아. 지난번에 내가 만든 것도 맛있었어. 어머님한테 배워서 그렇죠.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기보다는 친구 같았어요. 간식을 먹는 동안 순자는 문득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영과의 힘들었던 날들, 돌잔치에서의 그날, 그리고 이혼 후의 시간들. 모든 것이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난 일들 생각했어.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은은 고마운 표로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지우도 진짜 손주처럼 아껴주시고. 무슨 소리야? 지우는 내 손주 맞고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순자의 말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지우 담임 선생님이 할머니도 오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민준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지은아, 아이들이 연못 보고 싶대요. 같이 갈까요? 가족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단풍이 물들어 아름다웠어요. 지후와 지아는 물속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며 신나했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안아 올려 먹이를 주게 하고 지은이 지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연못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못 건너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도 혼자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순자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지후와 지아를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 같은 분노나 미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두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느새 옆에 온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녀도 서연을 봤던 모양이었어요. 응, 괜찮아. 순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지은은 시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즐거웠어. 다음 주에 또 올 거죠? 그럼 당연하지. 지아는 아빠 어깨에 타고 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딸을 조심스럽게 안고 걸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연못 주변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잘 살아요, 서연 씨. 순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었어요.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웃으세요?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저도 행복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은 뒷좌석에서 잠든 지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차는 저녁 노을을 가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 그럴까? 순자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순자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 시간 힘들게 걸어온 길 끝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지아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지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순자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머니 일어났어. 거실에서는 민준이 신문을 읽고 지은이 아침을 준비하고 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순자는 거실로 나가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지은이 만든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맛있는 아침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사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순자는 숟가락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 바라온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